아산 배방 곳곳천변이 불법 투기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버려진 양심의 무인 단속기도 경고문구도 무용지물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접근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최 시장이 메가서울에 사실상 찬성하는 것이라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천안의 한 공사장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집단으로 폭행당한 영상 10건에 대해 삭제 또는 접속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오늘 뉴스는 먼저 우리 지역 민원 현장을 둘러봅니다. 아산 배방 곳곳천변이 불법 투기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버려진 양심의 무인 단속기도 경고 문구도 소용없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곳곳천을 따라 조성된 제방. 한편에 쓰레기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폐 비닐부터 비료포대까지 영농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엄청 생겨. 진리가 많았어. 인근 하천변에 조성된 야구장 옆도 쓰레기 집화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영농 쓰레기뿐만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커다란 나무 수납장은 물론 의자까지 생활 쓰레기가 널렸습니다. 불법 투기가 적발될 경우 벌금 100만 원이 부과된다는 경고문도 소용없습니다. 일부 제방에는 무인 단속기가 설치됐지만 없는 곳을 피해 또다시 쓰레기 더미가 생겨납니다. 민원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치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영농 폐기물 집화장 설치도 검토했지만 하천변이기 때문에 제약이 큽니다. 도로 접도구역이나 하천이나 어떤 조건 때문에 설치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되풀이되는 불법 쓰레기 투기. 결국 나 하나쯤이야가 아닌 나 하나부터라는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그리고 충청권 4개 시도와 메가시티를 구상하고 있는 김태흠 충남지사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권 광역단체장인 유정복 인천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에 이어 당론 배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6박 8일간의 유럽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김태흠 충남지사. 도정 복귀 후 첫 기자회견에서 최근 이슈로 떠오른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서울 메가시티보다 지방 메가시티가 우선이라며 수도권 편중을 지방에 분산시킬 수 있도록 부울경과 대구 경북,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청사진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방 메가시티가 저는 우선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지방 메가시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소위 수도권과 또 지방 간에 개선을 점은 또 개선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그런 추진은 모르지만은 저는 지방 메가시티가 좀 우선이다. 정치적 쇼라고 비판한 유정복 인천시장.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이어 여권 광역단체장 중엔 세 번째입니다. 충남과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추진 중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연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선거용 변종 게리맨더링입니다.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또 실천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야당이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진다면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내년 총선 최대 이슈로 급부상한 김포시 서울 편입. 지역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반면 최민호 세종시장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 논란에 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접근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시장은 수도권 내에서 인접한 자치단체 간의 생활 편의를 위한 행정구역 조정 문제로 봐야 하고
서울과 김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히며 명확한 찬성도 반대의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는 사실상 최 시장이 메가서울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를 백지화하려고 한 제2의 세종시 수정안 사태로 규정하고 39만 세종시민과 560만 충청도민에게 조속히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각종 첨단 기술이 접목된 도시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스마트 도시라고 부르죠. 이 스마트 도시를 건설하고자 할 때는 사업 시행 전에 스마트 도시 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세종시와 행복청이 손을 맞잡았다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세종시 신도시는 도시 건설 업무는 행복청이, 관리 업무는 세종시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령 스마트 도시 시설의 하나인 CCTV의 경우 행복청이 도시 설계 단계에서 계획된 대로 설치하면 세종시가 이를 이관받아 관리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설치와 관리 업무가 이원화돼 있다 보니 종종 혼선이 발생하고 효율성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스마트 도시 계획과 관련해서 두 기관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세종시와 행복청이 함께 추진하는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두 기관은 이를 통해 세종시 맞춤형 특화 전략과 미래 첨단 기술이 융합된 지능형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스마트 도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번 용역은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세종형 미래 도시로의 밑거름을 완성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특히 이를 바탕으로 2029년까지 스마트 도시를 건설, 스마트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세종시는 그동안 선제적으로 도입한 스마트 기반 시설과 스마트 서비스 등을 통해 세계 최초로 스마트시티 국제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최근엔 선도 단계에 해당하는 레벨 4 갱신 심사를 통과한 가운데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스마트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굳혀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천안의 한 공사장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집단으로 폭행당한 영상 10건에 대해 삭제 또는 접속 차단 조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심위통신소위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가운데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행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부분을 적용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천안의 한 공사장에서 초중학생 20여 명이 아산 지역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1학년 A양과 천안 지역 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B양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이후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수사기관이 방심위에 협조 요청을 했고 방심위가 신속 심의에 나섰습니다. 아산 온천동 일대 시밀로 일부 구간이 30년이 넘도록 2차로에 머물고 있는데요. 교통체증과 도시 발전을 위해 4차로로 확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가 오는 2026년까지 준공하겠다고 목표를 밝혔지만 30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문제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1993년 4차로로 계획된 온천동 일대 시민로. 총 길이 1743m 중 1180m 구간은 4차로로 확장이 완료됐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나머지 563m 노선은 아직까지도 2차로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병목 현상으로 시내 지역의 교통체증이 심해지는 것은 물론 도시 발전에도 저해가 되고 있는 상황. 이에 온양대로 3-1호의 신속한 확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아산시가 지난 2020년 실시 설계를 추진한 결과 잠정 총 사업비는 340억 원에 달했습니다. 대규모 예산 투입이 어려운 시는 2개 구간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우선 지난해부터 1구간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나머지 예산은 연차적으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전체 563m 구간 중 1구간인 74m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6월에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나머지 2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한 토지, 영업 보상을 착수해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당초 내년도 본 예산에 1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지만 30억 원만 편성되는 등 추후 시의 재정 여건에 따라 확보 예산이 달라질 가능성이 커 계획대로 목표 시점에 도로 확장 공사가 완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다 보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시선 유도봉 쉽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세종시에 설치된 유도봉 가운데 70%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종시가 일제 정비를 예고했지만 설치하기 전에 보다 꼼꼼한 계획을 세웠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나성동의 한 회전교차로 곳곳에 시선 유도봉이 설치돼 있습니다. 차선 침범이나 불법 유턴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지만 규정엔 맞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보면 차량의 주행 속도나 설치 목적에 따라 최소 2m에서 최대 10m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1m 간격도 채 되지 않습니다. 상당수 철거한 흔적이 남아있지만 이마저도 과다 설치돼 있는 겁니다. 또 높이 역시 60km 이하 도로에선 40cm 정도의 유도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지킨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도로 위의 섬이라고 불리는 안전지대입니다. 사람이나 자동차의 피신처로 위급 상황에선 임시로 정차할 수 있는 곳이지만 이처럼 시선 유도봉의 설치로 인해 자동차의 진입이 아예 차단돼 버렸습니다. 이건 역시 규정 위반입니다. 실제 세종시가 지난 상반기 중 도로 안전시설에 대해 전수조사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동지역은 765곳 중 533곳이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비율로 환산하면 70%에 이릅니다. 또 읍면지역도 이와 비슷한 72%에 달했습니다. 아울러 오래돼 변색되거나 파손돼 있는 곳도 세종시 전체적으로 200여 곳에 달했습니다. 세종시는 우선 동지역에 대해 규정 위반이나 파손 시설을 1차적으로 정비한 후 읍면 지역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까지 불량이나 파손된 거, 규정 위반된 것은 그 결과가 나오면은 다음 주부터라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이제 추진한다고 하니까 철거를 올해 말까지 안 되면은 내년 초까지 상반기 정도는 거의 완료될 것 같다고. 결국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상당 구간의 시선 유도봉이 철거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엇갈립니다. 이런 거는 괜찮은데 넓은 데다 세우는 거는 좀 그렇다고는 보기는 봐요. 불법 주차해놓으면 못 다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는데 저는. 불법 주정차 방지와 시민들의 민원 등에 떠밀려 그때그때 무분별하게 설치된 도로 안전시설물. 앞으로는 도로를 면밀히 살펴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하고자 하는 꼼꼼한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이들이 생생한 자연 환경 속에서 체험할 때 오감이 더 활성화되기 마련인데요. 도심 속 작은 숲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생물을 관찰하고 탐구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놀이로 활기차게 뛰놀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천안 시민의 숲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현준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천안시 볼당동에 있는 시민의 숲입니다. 나무들이 우거진 이곳에 2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모여 활기찬 웃음으로 서로를 마주합니다. 손가락을 붙잡고 해맑게 인사를 건네는가 하면 손뼉을 치며 도심 속 숲의 공간을 즐깁니다.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가 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숲 체험활동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어린이 틈틈 탐험대는 아동들의 올바른 건강 습관뿐만 아니라 신체 활동에 대한 흥미를 일깨워주는 프로그램이고 나뭇잎 등 다양한 생물들의 표면을 관찰하는 자연물 관찰 놀이부터 거미줄을 형상화한 밧줄 놀이까지 다양한 참여형 놀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을은 여러 가지 곤충들 중에서도 거미들을 가장 쉽게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거미에 대해서 오늘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숲에서 오감을 통해서 활동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교육적인 효과나 또 자신감 이런 것들이 증진되는 그런 활동이거든요. 다양한 생물들이 숨쉬는 숲속에서 전문 숲 해설가가 전해주는 이야기에 아이들은 평소 연상했던 이미지를 오감으로 체험합니다. 이렇게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활동을 하게 돼서 아이들이 조금 더 활동하는 놀이 활동에 있어서 풍성해질 것 같고 교실에 가서도 아이들이 다양한 숲 활동에 대해 이루어진 거를 확장돼서 여러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건소는 올해 11차례 준비한 체험활동 횟수를 내년에는 30회까지 늘려 아이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K리그2 천안시티FC가 오는 12일 오후 4시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김포FC와 세 번째 맞대결을 벌입니다. 천안은 앞서 2차례 경기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모두 김포에 패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올 시즌 마지막 홈 경기로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 멤버이자 플레잉 코치로 뛰어온 김창수의 은퇴식도 함께 열립니다. 아산시가 오는 10일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3일 미분양 해소가 저조하고 미분양 증가가 우려돼 지난 9월과 10월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오던 아산시를 관리지역에서 해제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이로써 충남 지역에는 미분양 관리지역이 단 한 곳도 없게 됐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이달 말까지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개별 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으로 토지 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4,552필지가 대상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시청 도시계획과와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와 천안시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아산시 도고 온천, 과거의 화려한 명성을 뒤로한 채 현재는 쇠락한 관광단지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소멸돼가는 지역과 문화를 새롭게 발굴해 나가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오늘 선한 이유 좋은 사람에서는 새롭게 찾아오는 청년들과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원주민들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며 도고 지역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최낙원 씨를 만나봅니다. 지역민들과 청년들이 함께 좀 활기찬 지역으로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에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산시 도고면에서 청년들과 함께 코워킹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최낙원입니다. 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청년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재미난 컨텐츠를 만들고 그 다음에 청년 기업들이 이곳 도고에 와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코워킹 인프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고에 머물면서 도고를 경험하고 이곳에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살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도고에 다양한 지역 자원이 많아요. 아산시 관광지와 함께 연계할 수 있는 관광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을 하거나 학업을 하다가 잠깐의 쉼과 도전이 필요한 청년들이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오너스라는 공동체와 함께 일하는 경험을 통해서 리프레시해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도고라는 지역에 처음 와보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이곳에서 자연의 풍경과 스파, 온천도 즐기고 무엇보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정을 쌓으면서 도고라는 지역에 다시 한번 와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고라는 지역에 들어와서 여기저기 자원 조사도 하고 이랬을 때 처음에 이제 주민들이 여기저기 왜 이렇게 파헤치고 다니냐 이런 지역을 좀 더 재밌고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런 오해를 받을 때 슬펐던 것 같고 그러나 그런 오해들을
저희의 진심을 다른 사람이 하나 둘씩 알아가주기 시작할 때 그 행복은 좀 더 배가 된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바꾸는 활동 있잖아요. 제가 인구 소멸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 행복이 되게 저에게 큰 가치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게 큰 가치이고 행복인 것 같습니다. 왜 매번 남이 시도하지 않는 거를 어려운 길을 가느냐라고 많이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청소년학을 전공해서 청소년 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을 그만두고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도 주변 친구들의 반응도 왜 남들이 하지 않는 분야를 굳이 너가 하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얼마 전까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이러한 활동을 지속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들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범위가 늘어나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고 또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움직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되게 조급하고 수많은 SNS를 보면서 주변 청년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게 맞나? 나도 결혼 준비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문득문득 들기는 하는데 이렇게 로컬에서 나를 찾고 새로운 가치를 찾는 것도 되게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가는 길을 쫓아갈 필요도 없고 누군가와 경쟁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진짜 하고 싶고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지역의 수도권이 아니어도 이 로컬이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소다연강미라는 말이 있어요. 작지만 많이 연결되면 강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저와 같이 작고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강하게 연결된다면 이 세상을 가치 있게 좀 더 행복하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소다연강미를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너무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러한 힘든 사회에서 버팀목이 돼줄 수 있는 동료들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담입니다. 하천변에 쌓인 불법 쓰레기를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당장은 미관상의 문제나 처리의 문제로 다가올지라도 결국에 쓰레기의 오염물질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후세대에게 다시 돌아오는 문제임을 생각한다면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